100점 맞는 분이 남았네. 전학원 통틀어서. 좋습니다. 이제 공부가 끝나고 있다는 뜻인데, 우리 학원이 사례형 문제가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돼가니까요. 사례형 문제를 잘 맞춰주셨네. 뒷부분 사례형 문제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 21번 문제 갑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 사유입니다. 이거 수수료 납부 사유는 사실 이렇게 한 문제로 내는 거는 이제 31회 때 출제했었는데, 수수료 납부 사유는 사실 매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문 하나 정도는 꼭 물어보는데,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이렇게 이제 조건 제시했지만 이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수수료 납부 사유는 증 교부 신청 3번, 재교부 신청 3번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이렇게 지금 조건을 제시했지만 이거는 이거와는 관련이 없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소공사 고용신고입니다. 대상 아니죠. 자격증을 받을 때도 내는 게 아닙니다. 설치 신고할 때는 시군구조례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등록증 재급 신청도 시군구조례 내야 됩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은 2개였어요. 다 맞춰줬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문제 갑니다. 협회 공제사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협회는 지금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내는데, 뭐 조직, 설립 절차, 그 다음에 협회 제도 이런 것들 정확히 정리해 주시고, 공제사업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지금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거 옳은 것 그랬거든요. 1번 지문이에요. 우리 지급 여력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하라고 그랬죠. 100분의 10이 아니에요. 이게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이 10% 이상이죠.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까? 지급 여력 비율은 100% 이상,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이 10% 이상, 100분의 10 이상이에요.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입니다. 이건 뭐 기본 지문인데 회계연도가 종료됐어요. 이거 공제사업 실적 공시해야 되죠. 몇 개월? 3개월이고요. 틀렸고,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제 지문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연습하는데 연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틀렸다라고 그랬죠. 이것도 그랬고, 그럼 5번 지문도 누구누구는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해도 이거 틀렸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협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임원 중에서 일부 이사회가 추천한 자가 들어가죠. 그럼 이들의 위원수는 지금 현재 토탈 19명 이내 중에서 3분의 1 미만이어야 되죠. 회장인자와 임원인자의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된다. 이거 이제 기억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감원장 나왔어요. 4번 지문. 금감원장 나왔고, 국토부장 요청 나왔고, 조사검사할 수 있다. 그럼 맞았네요?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3번 문제로 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도감독 문제인데,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 필취 사유 아닌 것 골라라 이 얘기죠. 예, 그래서 필취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록했어요. 필취죠. 이건 필취의 3-3. 이자는 꼰질러 무포 상금을 주더라. 다음에 2번입니다. 공인인산 개공이 소공의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의 소공이다. 직원이 맞죠? 직원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소공이니까, 직원이니까 이자의 결격을 2월 내에 소환했어요. 그럼 이것은 업정이죠. 업정이다. 그래서 2번 정답이에요. 근데 임원 사원의 결격이라고 나왔어요. 이걸 2월 내에 소환했다. 이거는 필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월 내에 소환하면 이건 필치로 간다. 그래서 2번 지문 정답됐습니다. 3번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하겠다. 이거 필취죠. 필취 1-1이고요. 다음에 이제 상습범입니다. 최근 1년 내 업무정지 처분 2번에 과태료 1번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거 삼진아웃이죠. 삼진아웃 필치 알아봤어요. 근데 요 사례에서 4번에서요. 업무정지 2번 맞고 과태료 1번 맞고 네 번째 타석에서 과태료 위반행위 했거든요. 과태료 위반행위 뭐예요 이거? 임취. 앞에서 3번을 맞고 네 번째 타석에 다시 들었다. 임취로 가는 거죠. 다음 필취했기 되면 필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 구분하라고 그랬죠. 업은 기억했잖아요. 필취고. 그럼 앞에서 3번 업무적인 과태료 합쳐서 3번 이상을 맞고 네 번째 타석에 업정 과태료 위반행위 해버리면 이때는 임취로 가지 않습니까? 임취로 가중처벌하는데 단 필취했기 되면 필취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2번의 업정 먹고 1번의 과태료 맞고 3번 맞았죠? 네 번째 타석에 이것처럼 업무정지 해당 행위를 했다. 그럼 필취로 가는 거고,
업에 걸렸어요. 근데 업무징이 2번 먹고 과태료 1번 먹고 네 번째 타석에서 과태료 위반행위 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임취. 그러니까 임취가 되면 앞에서 무조건 3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선다. 그 다음에 앞에서 2번 맞았어요. 업무징이 과태료 합쳐서 2번을 맞고 다시 세 번째 타석에서 과태료 위반행위 했어요. 이건 뭐다? 없죠. 그죠? 그래서 상습범 어렵지만 이렇게 숫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업을 기준에 두시고 임취가 되려면 앞에서 3번을 맞는다. 그 다음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서면 임취다. 단 필취했기 때문에 필취로 하는 거고 세 번째 과태료 위반 행위했죠. 그건 업정으로 간다. 그냥 세 번째 과태료. 자, 그 다음 이제 5번입니다. 공인인산 개공이 중개법인의 임원 사원이 됐다. 이건 이중소속이죠. 이중소속이니까 필취로 가죠. 필취의 1-1 이렇게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어요. 반드시 맞췄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번 문제로 갑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역시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31회, 32회 때 최고급 난이도로 날짜로 물어봤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걸 이해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간 건데 틀린 것은 그랬거든요. 1번 지문 알아보였어요? 재등록 개공이 폐업전 위반을 새로 등록 취소를 당해버렸어요. 그럼 결격 기간이 절대 3년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하루를 쉬더라도 빼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번 틀렸습니다. 바로 정답이었어요. 알아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해버리고 일정 기간 지나 재등록을 들어갔는데 폐업전 위반을 새로 등록 취소를 여기서 당해버리면 이때는 3년에서 폐업 기간 있죠. 요거 폐업 기간을 빼주게 돼 있죠. 빼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절대 3년이 결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쉬었더라도 빼줘야 돼요. 맞죠? 그래서 폐업 전 위반을 새로 등록 취소를 당했으니 3년 동안 결격사유에 당해야 된다. 이건 틀렸어요. 절대 3년이 아니고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만 결격이에요.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이 결격이다. 자,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자, 이제 2번 지문 알아봤어요. 이거 암기하시라고 그랬는데 폐업 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가 떴어요. 효과 뜨면 처분일 체크해야 되죠. 폐업이 아니에요.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승계한다? 1년간 승계한다. 상습범 잡기 위해서.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했다. 그럼 폐업 기간 3년의 밑줄이죠. 초과했다면 이때는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하는 행정처분 절대 못하죠. 등록 취소 업무징이 다 불가합니다. 그럼 맞고. 그 다음 이제 4번 지문이에요. 이게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이때는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는 업무정지를 못 때리죠.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는 이 규정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 맞죠. 그럼 여기서 빠진 내용이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함에 있어서는 폐업 사유, 폐업 기간 모두 고려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내가 어디를 미스했나를 자꾸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5번 갑니다. 이제 자격. 자격은 무조건 물어보는데 옳은 것 그랬거든요. 1번입니다. 소공이 이 이상의 중개사람 소속했다. 자격이 취소된다. 틀렸죠? 소공이 평상시 이중소속이에요. 이건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자격 정지 중 이중소속은 자격 취소죠. 2번 질문입니다. 부정한 마음으로 공사계획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자격 취소된다. 맞았네요? 예를 들어서 2번 정답입니다. 부정취득. 이 부정취득은요. 형벌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정취득한 자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2번 정답 됐고요. 3번입니다. 자, 이 지문이 이제 2번 답이 나왔기 때문에 3번의 함정을 팠는데 이 지문이 어려운 지문이죠. 오늘 주체를 바꾸는 지문을 두 지문을 냈는데 소공이 성실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맞았잖아, 이거는. 이거는 맞았는데 정작 틀린 것은 등록관이 틀렸죠. 뭐라고 바뀌어야 돼요? 시도지사.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진짜 어려운 지문.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못 보신다. 이게 그러면 이거 오답 노트 만들라고 그랬죠. 만들어 갖고 기억을 살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주체를 바꾸는 지문을 못 알아보시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등록하시게 되면 밑줄 긋고 체크해보라고 그랬죠. 이자가 맞는가? 그러면 3번이면 틀렸습니다.
그러면 4번 질문입니다. 여기는 알아봤어요. 우리 법 위반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야 자격 취소지 벌금 갖고는 절대 자격 취소 못하죠. 그래 틀렸고 5번 질문입니다. 등록관청은 소공사가 자격증사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됐다. 5일 내 그 사실을 시도에 통보한다. 5일이 아니고 지체 없이 통보해야 돼요. 지체 없이. 5일은 딱 2번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자격을 취소하게 되면 그 시도의사는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5일이 토지거래가지에서 나오죠. 효력 발생 5일이죠. 그래서 5번 질문 지체 없이다. 그래 틀렸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처분 문제 3문제가 지금 나왔고요. 자, 이제 형벌. 이거 올해 형벌 낼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년이든 3년이든 꼭 암기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 이양사칭, 표정시비 금지 이건데 아닌 것 그랬거든요. 그럼 1번 지문이에요. 거래정보 사업자로서 정보가 떴다.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1-1이죠. 지취의 1-1.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했거나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했다. 그러니까 거래정보 사업자 정보 나오면 1-1이다. 꼭 명심하시고 이양사칭 표 정할 때 정자가 그거예요. 거래정보 사업자 정보. 그 다음에 2번을 알아봤어요. 아닌자 떴죠. 아닌자는 1-1. 또 3번도 아닌자 떴죠. 그럼 1-1이에요. 그럼 아닌자가 3명 나오는데 3번이 나오는데 공인인계사가 아닌자가 개공이 아닌자가 개공이 아닌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닌자 중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광고뿐이죠. 아닌자 광고했다. 얘는 포상금 주는 거예요. 근데 사칭자는 포상금 안 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입니다. 단체가 나왔어요. 단체가 나오면 이건 3-3이죠. 시세가 나왔거나 단체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3-3이에요. 그래서 4번 정답 됐고요. 4번하고 싸맺는 모양이네. 자, 그리고 4번 정답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겠다. 이건 대여와 똑같죠. 1-1이죠. 그래서 정답 이제 4번이었습니다. 꼭 맞춰주셨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갑니다. 27번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 과태료가 빠졌죠 또. 과태료 매번 출제하는데 과태료는 부가권자와 대상자가 주 타겟이고요. 쉽게 맞추니까 이제 26개만 또 나왔으니까 1주, 2주, 3주, 4주차 우리가 이제 그 저녁반 지난주 5주차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계속 26개가 나간 거예요. 원래 법령적 출제 비중은 28개예요. 원래가. 두 문제가 더 나가야 되는데 이쪽을 더 연습을 많이 하고 싶어서 이제 계속 지금 26개만 나갔던 겁니다.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제로 들어왔는데 우리는 지금 순서대로 계속 연습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1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하고 실무 쪽을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1번을 슬쩍 봤더니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나온 거예요. 그럼 슬쩍 읽어보고 피하세요. 피하라고. 답이 안 보면 그냥 피하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넘어가란 얘기지. 괜히 1번서부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 시험 망치면 안 되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일단 피하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80문제 다 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들이받는다. 아셨죠? 처음부터 들이받고 가면 안 돼요. 체력이 고갈납니다. 고갈돼요. 그러면 아는 것도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옳은 것. 농취증을 받은 농지의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다. 자, 농취증 받았더라도 토지 거래가증 받았더라도 매매라면 거래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죠. 초창기에는 이거 엄청 잘 물어봤는데 요즘은 잘 안 물어보고 있는데 이해는 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도가 틀리기 때문에 매매라면 거래 신고 또 해야 된다. 자, 2번 질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일방이 국가 등이었다.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타방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 3번 디귿지문 알아봤어요? 공동제출. 틀렸다는 거 아시죠?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틀렸어요. 1인 제출하면 되고요. 공동으로 제출할 수는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틀렸고 당사자 직거래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런 맞은 거죠. 예, 그래서 역시 틀렸습니다. 공동제출이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재인데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든요.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신고를 했다. 3천만 원 이하죠. 가장 계약 신고. 이게 그 다음에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했다. 그러면 가장 해제 신고예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금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거든요. 그럼 대금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해도 이건 3천만 원 이하죠. 그러면 5%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5% 이하의 과태료 사유 어떻게 돼요? 거짓 신고. 신고 의무자이든 아니든 거짓 신고해버리면 이거 5% 이하죠. 그럼 나머지는 다 얼마? 500과예요. 나머진 안, 자, 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를 안 했거나 신고 거부자 포함이고요. 안. 그다음에 대금 외에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다. 그럼 역시 500과죠. 그다음에 요구 조장 방조했다. 500과요. 그러니까 줄기를 그렇게 잡는 겁니다. 3천만 원 이하 암기했죠. 가장계약 신고, 가장해제 신고, 대금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을 때 거짓 신고자는 5% 이하예요. 5% 이하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500이다. 그리고 3천만 원 이하 5% 이하는 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 가감이에요. 5분의 1 범위 가감이에요. 5분의 1이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고 5분의 1 가감이에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이거는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 그럼 지금 옳은 거라 했으니까 니은 디귿이 옳은 지문인가? 니은 디귿 리을인가요? 아닌데? 니은 리을. 그래서 니은 리을이 옳은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28번 문제, 이제 사례형 문제가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했는데 팁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든 사례형 문제가 뜨면 뭐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읽으라고요? 이건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푸는 요령들을. 요즘 사례형 문제가 지금 최상급으로 나오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제든 토지 거래 허가제든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되면 신고 의무자가 누군지를 염두에 두라고 그랬죠. 그리고 문제를 읽어나가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근데 그거 연습이 아닙니다. 이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의 사무소를 둔 개공 A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엑스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갑과 공동매수인 을병 간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그럼 이때 A에게는 신고 의무가 있죠, 지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천시 소재 토지였으니까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자금 조달 계획을 염두에 둬야 되죠. 그다음에 을병 간의 공동매수라고 했습니다, 지금. 틀린 것은 그랬는데 엑스토지는 나대지래요. 건축물이 없는 토지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고 조건 제시했고, 그 다음에 갑을병은 자행이다. 국가 등이 아니라는 걸 조건 제시했어요. 자, 그럼 가겠습니다. 1번. A는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내에 송파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OX, X예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포천시장한테 해야 돼요. 포천시장이 신고관청이죠. 예, 신고관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할이 누구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1번 바로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관할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등록관청이냐 신고관청이냐 이 구분을 초창기 2006년도 17회부터 지금 도입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 잘 물어봤어요. 아주 잘 바꿔냈어요. 등록관청하고 신고관청을. 그러니까 안 바꿔내다가 31회 때부터 다시 바꿔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등록관청, 신고관청을 구분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번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1번이 안 보였으면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웠죠. 그죠? 1번이 안 보였으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1번 정답이었고요. 2번입니다. 엑스토지한 실제 거래 금액이 1억 5천만 원의 경우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1억 5천. 그러면 포천시니까 지금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죠. 그러면 1억 이상이라면 자금 조달 계획 신고 들어와야 되죠? 예, 맞습니다. 신고해야 되고. 자, 3번입니다. 신고란 후에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 신청전에 공동 매수인 을이 제외되고 병의 단독 매수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거 변경 신고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변경 신고 사항을 어떻게 암기했냐면 이게 잔금 빨리 주면 대금 깎아줄게. 이것 때문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잔금 지급일, 중도금 지급일 변경 신고 되죠? 그다음에 실제 거래 금액의 변경 신고 되죠?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을 제외시키는 변경 신고 되죠? 그다음에 다수 부동산 거래한 경우에 일부 부동산을 제외시킵니다. 되죠, 그럼? 그럼 되는데 공동 매수의 경우에 매수인을 제외시켰다. 그러면 지분이 바뀌죠? 그럼 지분의 변경 신고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수 부동산 거래했는데 일부 부동산을 빼버린다. 제외시킨다. 그러면 면적의 변경이 되죠. 그러면 지분이 잘못되면 뭐라고요? 정정. 변경되면 변경신고. 그 다음에 면적이 잘못되면 정정. 면적이 변경되면 변경신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변경신고 사항이에요. 그 밖에 이제 조건이나 기한도 변경신고 되는데 기본적으로 변경신고 서식이 있죠. 이전 등기 신청 전에 이제 변경신고서 낼 수 있는데
이때 변경 신고서만 내면 원칙으로 해요. 원칙으로 하는데 이때 전자문서로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전자문서로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면적의 변경이 없이 실제 금액만 변경됐다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계약사본 첨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전자신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4번 지문 맞습니다. 이게. 3번 지문 맞습니다. 그럼 이제 4번 지문이에요. 포천시장은 검증 결과를 세무서장에 통보한다. 자, 이거는 잘 안 내는 지문이긴 한데 검증 조사 잘 안 묻습니다. 그러면 포천시장은 검증해야 되죠. 검증은 의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검증 체계의 검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해야 되고 그럼 이 결과를 세무서장에 통보하게 돼 있죠. 이건 날짜가 없다. 이거를 그럼 포천시장이 만약에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조사하게 되면 이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게 돼 있고 시도사는 쫙 모아서 월 1회는 국토부장으로 조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검증 결과는 세무서장에 통보합니다. 적정 부적정 결과를 통보해줘요. 그럼 이자는 과세로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 마지막 숫자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포천시장이 개공한테 과태료 때렸거든요. 그러면 이걸 송파구청장한테 알려줘야 되죠. 등록관청에 알려줘야 돼요. 며칠? 10일이죠. 우리가 그래서 10일짜리가 사교협회 조사 종료 통보 아닙니까? 종료 통보가 이 통보 아니에요. 과태료 부과 통보. 그러니까 신고관청이 개공에 대한 과태료 부과했다 10일 내 등록관청에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5번 맞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28번.